마성호 김민욱 씨가 너무 핫해가지고 손님들 다 뺏길까봐. 안녕하세요. 혹시는 뭔지 아시죠? 제가 사면 미임이 돼가지고. 아, 그래? 요즘 체포가 다 미임이 켜져가지고. 하늘 씨도 일단 아, 하늘이 복싱에 꽂혀가지고 막 한다고 해도 이사 간다고. 아, 이사 저도 옆에서 벤치마킹. 속도를 가속도. 리액션 아닙니다. 에 맞는 장면이 있어요. 뼈가 부러져.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김종국 김종국입니다. 요즘 좀 화제입니다. 아이엠복서가 화제고 동석이 형님이 또 이제 복싱 붐을 일으키기 위한 의지가 있으셨고 저 역시도 복싱에 또 좀 저변이 더 넓혀지고 인기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아이엠복서 이제 출연자 분들을 좀 찾아가고 뒷얘기 또 정보 이런 거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갈 건데 일단 가기 전에 저의 또 체육관 알로하 복싱을 가서 우리 관장님 화제가 됐었죠. 또 우리 김태선 선수와 케이지 복싱을 하고 난 이후에 세비. 야, 관일 잘한다. 국내 관장 이상근 관장님과 함께 김민욱 선수를 만나러 갑니다. 화제가 많이 되신 분이기도 하고 방송 순서상 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선수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 복싱팀 강남 최고 규모. 야, 저희 헬장 한번 저희 복싱 한번 쫙 보시죠. 아, 오랜만에 또 우리 관장님. 관장님 일찍 나왔네요? 원래 이제 일찍 나옵니다. 원래 4-5시에 나오잖아요. 아니, 오전에 학교에 갔다가 원래 그랬던 거구나. 예, 그래. 오늘 어쨌든 저기 김민욱 선수 체육관 가가지고 저는 옆에서 있는데. 보조 MC. 왜냐면 또 아. 우리가 또 화제이지 않아요. 아이엠복서가. 연락 좀 받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 편집되다가 제가 진짜 안 봤거든요. 청소만 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형 나온다 이래가지고 편집 안 되니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 20번 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이엠복서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문의가 좀 와요? 따뜻합니다. 연말에 따뜻하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복싱의 좀 붐을 조금의 이제 시작은 좀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형님도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김영국 체육관 관장님이라고 김종국 나오는데 스승.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관장님 잘한다 얘기를 계속 했는데 최고령이어가지고. 네, 제가 나이 제일 그렇잖아요. 43. 40세 김선 선수하고 붙으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졌는데 제 꿈이 예. 복싱계 마성호. 아이엠복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나올 만한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방송이나 이제 화제성을 보고 후회하는 선수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유명한 친구들도 네.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진짜? 네, 지원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체육관에도 그 선수 아닌데 실력자들이 좀 있잖아요. 또 네. 막 육준서 이런 애도 보니까 기세로 그냥. 그러니까 기세로 와 그게 되더라고 그게 보니까. 요즘 김민욱 씨가 너무 핫해가지고 이 손님들 다 뺏길까봐 안 가면 안 됩니까? 나중에 이제 홍성민 선수나 이런 선수 이제 여기 네. 와서 찍어야지. 성민이는 네. 자주 놀러 옵니다. 여기로 꽤 오랫동안 좀 쉬었어요. 이 쇄골이 다쳐가지고 제가 어깨랑 한동안 지금 복싱을 못 하다가 아이엠 복사할 때도 그거를 보면서도 막 끌어오르는데도 이제 체육관에서 복싱을 못 하고 계속 참고 있었는데 아이엠 복서 얘기들 많이 하죠 주위에서. 중학교 동창들도 막 연락 오고 뭐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아, 진짜로? 거기서 보나봐요. 그치.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나오니까. 관장님은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섭외를 받은 거예요? 저는 지원했습니다. 아, 지원했어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관장님도 아마 복싱을 하다가 프로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복싱을 잠깐 했습니다. 페어체육대를 계속 나가다가 한 3년 정도 나가니까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저만 3년이고 다른 친구들은 몇 개월 하고 나오고 하는데 그렇지. 심판분들도 너 왜 나오냐, 너 딴 데 나가라. 이제 그만 나와라. 그만 나가라.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한 7전 정도. 7전하고. 네. 그러니까 엘리트 복싱 출신이 아닌 거잖아요. 네, 완전 엘리트 수준입니다. 그게 또 대단한 것 같아. 전국체전도 나가고 진짜 아마로. 잘하는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국대 선발전 어. 이런 것도 나가고 최고 성적이 뭐였어요, 관장님은? 우승권 대회라고 우승을 한 번도 못한 친구들이 나오는 전국대회가 있어요. 아, 진짜로? 근데 거기서 이제 우승. 엘리트 복싱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기나 이런 게 제가 기본기를 좀 네.
중요시하는. 저도 뭐 잔소리 많이 듣긴 하지만 화재님한테 회원들도 저한테 혼 네. 많이 납니다. 연예인이라고 봐주지도 않고. 취미로 하지만 잘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관이 일반인 기준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이번에 근데 김태현 선수하고 복싱하는 걸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엄청 놀랐더라고 보니까 주위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체급 차이가 있었지만 그쵸. 태선 씨가 좀 방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댓글에 맞아, 욕이 맞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친구 되게 착하고 예의 맞아, 바르고 맞아. 유쾌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비춰줘서. 그리고 또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쇼맨십이 좀 있는 친구가 있어야 복싱이 또 재밌어요. 방송에는 많이 편집했지만 김태현 선수가 그 안양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살던 집 바로 건너편에 체육관이에요. 근데 우리 관장님 와보신 적 있어요 여기? 한 번도 못 와봤어요. 아 진짜? 여기야? 여기 STS. 아 써있네. 아 간판이 여기 있구나. 알로 하나 앞이 큰데? 네, 우리는 막 간판 막 가슴에 열잖아. 안녕하세요. 와, 자 STS. 화제의 인물이시죠. 그래서 우리 김민욱 선수입니다. 아이엠복스에 출연한 애견남 김민욱입니다. 요즘 어때요? 감사하게도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여유가 있어. 중에 걸트했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포지션. 아니 근데 우리 김민욱 선수는 사실 두 번째 게임 하기 전에 미국에서 바로 그냥 캠프에 계시다가 들어오셨어가지고 그 전날 네네. 저녁에 도착해서 그죠. 새벽에 이제 나가서 대기가 엄청 일찍 했죠? 네. 두 분은 알고 계셨어요? 원래 평소에는? 원래도 알고 계시고 아, 진짜? 형님네도 놀러도 갔었고 형님 먼저 체육관 하셨으니까 선배님 혹시는 뭔지 아시죠? 저희가 선배 프로 쪽에서 더 유명하죠. 저희도 이제 김민호 선수 보고 이제 운동하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14살 때, 14살 때. 제가 입학 날에 네. 복싱부를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부라도 있으면 그거 하려고 했어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좋아했고 복싱부가 있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저희 아버지가 복싱을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거의 전국 이제 막 신인선 다 했고 진짜로요? 네. 1년 만에? 네. 그럼 진짜 재능충이시네 살짝. 스타일 또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스타일. 맞아, 카바복싱하고. 그냥 연습으로는 안 되는. 그럼 아마 때는 사실 근데 카바복싱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혼나잖아요. 하면 큰일 나죠. 예. 옛날 거 그때는 보면 좀 복싱이 좀 빠른, 바쁜 그쵸.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효율성을 그리고 프로니까 타격이 이제 잘 들어가요. 근데 사실 엘리트 복싱을 하는 분이 사실 프로복싱 나가면 네. 좀 낫지 않았어요? 뭐 그때도? 테크닉적으로는 테크닉이나, 네. 좀 더 나았을지 몰라도 네. 글러브를 또 다르고 룰도 다르니까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프로를 데뷔할 때 예. 이제 시합을 하는데 주먹이 무섭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진짜? 아마복싱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폼이 되게 크고 되게 안정성을 좀 중요로 하는데 프로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데뷔전 때 KOP를 했어요. 프로 데뷔 때? 네, 프로 복싱 선수가 돼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나가보면. 그 택민 씨. 네. 그 얘기 들어봤는데 미국 씨한테 맞다가 했는데 거기에 걸렸다고. 네. 진짜요? 네. 실력은 확실히 좋았다고. 그렇지. 아마추어 복싱이 기초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엘리트 복싱이기 때문에 기량이 좀 객관적으로는 좀 낮다라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라운드도 좀 길게 했었고 8라운드 했는데 5라운드에 제가 무너졌죠. 현실적으로는 아마에서 그래도 하는 게 네. 생활적인 네, 현실적인 면이 어찌 보면 미국이랑 정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를 그냥 거쳐가는 단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게 더 실업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프로복싱에서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전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마추어 하는 친구들한테도 프로를 도전해봐라. 이제 해외에도 많이 나가시고 얼마 전에 또 까넬로 캠프에도 이제 가서 이제 훈련도 하시고 일본은 완전 지금 프로가 그렇죠. 너무 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마추어 진짜 좋은 선수들이 프로 전향을 안 하니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전력이 우리나라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어때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 얘기하면 한국 아마추어 스타일이 너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코치가 안정성 있게 만들어줄 수 있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도전해가고 공부해보고 싸워보고 큰 돈을 벌면 또 자연스럽게 또 많이 아마추어 친구들이 프로가 이런 거구나. 근데 사실 프로로 가서 돈 벌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죠. 예. 근데 잘 될 수도 있다.
아, 잘 될 수도 있다. 일본 나오야처럼. 맞아. 김예준 선수가 여기서 운동하지 네네네. 않았나요? 예준이는 예. 프로 출신. 아, 그냥 바로 프로. 그래서 대단한 케이스죠. IM 복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프로에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덜 나오신 것 같아요. 이번 IM 맞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홍성민 선수하고도 이제 했지만 네, 또 그때 아니, 진짜 멋있었어. 이상하게 아이엠복서 그 시합들은 네. 어떻게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항상 시합 다 기억이 잘 나는데 혹시 펀치들은 그거 메이비 그 성민 네네네. 선수랑 네. 1라운드에 배 맞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땡 하면서 예. 잘못했다. 뼈가 부러져. 진짜로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땅에서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부러지면 그냥 여기 제 굵은뼈 여기가 부러졌어요. 진짜로? 진짜 위에가? 네. 안 쓰러진 게 대단한 거야. 부러지는. 저희 와이프도 제 출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다쳤다고 하면 뭐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참고 있다가 일주일 지났나 제가 일하다 했는데 걸렸구나. 걸렸어. 위가 부렸더라고요. 진짜로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럼 상태가? 지금 괜찮습니다. 진짜 아팠거든요. 왜냐면 1라운드 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네. 느꼈거든요, 사실. 아쉬우시겠다, 그럼 좀. 아닙니다. 강민 선수가 참 어리고 체급 차이도 많이 나고. 네, 전 방송 보면서도 네. 나 대단하다. 현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의아했어요. 왜 홍성민을 골랐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3명 중에 한 번은 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택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구력이 맞아. 좋고 맞아. 이왕 싸우는 거 성민이랑 그냥 맞대결로 가보자. 너무 멋있었어요. 저 보니까 재밌던데요. 저는 많이 맞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편집을 잘해 주셨는지. 김태현 선수하고 처음에 이제 했을 때 그게 또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악플을 좀 많이 좀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사실- 딱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김태현 선수 이렇게 막 건방지고 그러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네. 사과도 했었어요. 그냥 형 그래요? 재밌게 해보고 그렇지, 싶어서 그렇지. 이러면서 네. 착한 창가치는 한창 프로복싱에서 네. 메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맞습니다. 기죽고 막 그럴까봐 괜히. 근데 훌륭한 선수인데 그죠? 그래도 저보다 조금 작으니까 네. 빨라서 걱정을 좀 했는데 네. 생각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이게 또 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체육관 다 밈쪽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저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형님 이렇게 하세요. 들어오라고 바디 칠 때 저는 받았지. 들어올 때. 네. 관장님은 틈이 잘 없기 때문에. 형이 너무 잘하시죠. 네. 그러지 않으면 못 때려요. 너무 또. 막 고막 나간 거지. 가방이 터져가지고. 근데 관장님이 진짜 저랑 할 때 좀 빡시게 해요. 빡세게 안 하면은 고막이 나가요. 김우 선수 이렇게 그 틈새를 보고 그 타이밍에 때리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는 원래 연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약간 이제 크게 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상대가? 보는 거죠. 저는. 카넬로 알바레즈가 그치. 기술이죠. 맞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까넬로를 많이 벤치마킹 하거든요. 네, 스텝 뛰기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들어서 빙줄에 있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까넬로 캠프에 가셔서 또 이제 훈련을 얼마 하셨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코치 입장으로 간 거죠. 이제 예준 선수랑 신유섭 선수랑 같이 이렇게. 그래서 신유섭 선수가 이번에 네. 카넬로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류했다고 그 아무래도 사진 봤는데 미국 그 시스템 봤을 때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었나요 혹시? 생각보다 그냥 좀, 비슷해. 좀 놀면서 하는 느낌? 오히려 운동은 우리나라가 제일 빡시게 한대요. 다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웨이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코트도 엄청 무겁게 하고 기술적이나 이런 거는 살아오면서 엄청 오랫동안 또 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약간 그런 파워나 여러 가지 늘리는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카넬로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에 있는 친구들 다 컨디셔닝도 하고 이제 한국 선수가 가서 거기서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미국에서 시합을 뛰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 선수들 세계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해보려고 내년에 갈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데 선수들이나 시스템이나 혹시 가서 본 적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같이 뛰고 같이 훈련하고 훈련 시간이 딱 있더라고요. 좀 빡시게 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치 선수 다 약간 체육관을 쉐어하듯이 사용해요. 제가 메이웨더 체육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어. 거기는 각지의 그 프로모터 선수들이 코치들이랑 같이 와서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메이웨더 팀 소속이 아닌데 다 가서 거기서 스파링하고 스파링하면 다 다른 체육관에서 다 선수들 다 오고 우리 체육관도 알로아도 가끔 이렇게 뭐 스파링 대회 해가지고 다른 체육관들로 이렇게 네, 그런 맞습니다. 걸 하잖아요. 네. SS는 어떤 저희는 시스템을? 스파링하러 부축이죠. 저는 이 체육관을 할 때 무조건 복싱을 잘하게 만드는 체육관을 하고 잘하게 싶다 만드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백 같은 거 보시면 백도 종류도 많고 링도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안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복싱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 아이덴티티가 많이 묻은 지금.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 연예인들이 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좀 다녀주시고 김민석 맞아. 배우가 김석 배우 맞아 영상 좀 봤어요. 또 주지훈 배우, 지훈이도 여기 다녀요. 네. 오. 지창욱 배우, 하늘 씨도 여기 다녔다. 하늘이. 네. 하늘이가 엄청 복싱에 꽂혀가지고 막 한다고 하더니. 자기 한다고 나한테 막 근데 그러더니. 뭐 이사 간다고. 이사. 재작년에 제 생일 때 갑자기 소고기를 보내는. 진짜. 안 나올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스파링하다가 벽을 느꼈다거나.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번 아이엠복서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소시켜준 그런 진짜 예능이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MMA와 복싱, 뭐 줄리엔강, 뭐 연예인 일장과의 뭐 그런. 근데 사실 이거는 어쩌면 아예 다른 종목을 접하는 그렇죠, 거기 그럼요. 때문에 MMA 선수들이 복싱만으로 했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제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하나하나의 스포츠를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깨랑 쇄골이 다쳤었는데 네. 좀 회복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네. 제가 글러브를 다시 끼는 겁니다. 8개월 됐죠, 안 한지. 진짜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는데 오늘 한번 좀 여기서 좀 몸을 좀 풀고 배워갈 만한 또 팁이 있으면 네. 또 카버복싱의 또 1인자시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벤치마킹 그래도 운동 아예 안 하세요? 오늘 체육관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하세요? 일을 제가 거의 12시간 일을 하거든요. 지도 스파링 같은 것도 하고 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저희 스포츠 시키죠. 저희는 코치들이 손출이 아니라서 제가 다 하고 우리 관장님 다 하거든요. 관장님은 얼마 만에 스파링을 올리십니까? 저희는 네. 못해도 올라가라고요. 진짜로요? 아무리 밑에서 예. 갑자기 잘해도 막 스파링하면 또 바보가 되니까. 그렇지, 맞아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고. 진짜로? 저희 체육관이랑 좀 비슷해요. 비슷하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주먹을 내지 못했는데 스파링을 시켜서 그때는 마우스피스 좋은 게 아니었어. 글러브도 다 한 10몇 년 쓴 거 이런. 맞아요. 저도 그 병원 환급으로 처음에 하고 했어요. 네네. 저도 20살 때 처음 했으니까 로킥복싱이라고 저는 나무바닥 아니었습니다. 나무바닥에. 나무바닥에 강성이긴 네. 거기 샤워실도 없었어요. 정수기가 없었어요. 물을 못 옛날에는 물을 못 먹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먹게. 모르겠는데 네.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어요? 많은 선수들을 멀리 내보내는 게 제일 프로가 잘 돼야 아마추어도 탄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프로모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민호 선수가 하시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이라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복싱도 약간 그런 붐을 타면 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럼 좀 몸을 좀 풀고. 예. 김민호 선수가 핑크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핑크가 되게 많아요. 글씨도 핑크가 많고. 네. 핑크색을 원래 좋아하세요? 네, 원래 좀.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핑크색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선수 오면 운동 그 루틴은 어떻게 되나요? 줄넘기 줄넘기 별로 안 먼저 좋아하긴 시키고. 하는데 예. 복싱은 제가 보기엔 주먹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다리가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같은 발 같은 다리가 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맞아요. 되게 처음 배우신 분들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다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섀도우복싱하고 뭐 미트 받고 네. 백까지 그럼 섀도우는 보통 몇 라운드 정도 시킵니까? 뭐 3라운드? 3라운드 정도? 네. 맞아, 짧고 맞아. 굵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트 같은 경우에는 팔인과 제일 근접한 그쵸. 그래서 저는 미트를 많이 선호를 많이 하고 저는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트를 너무 복잡한 걸 많이 하는 게 별로 저는 스파링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반복적으로 같은 기술을 많이 그쵸. 저도 반복적인 걸 몸에 익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게 더 약간 긴 것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기술이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근데 이제 막 미트를 막 너무 복잡하게 막. 저도 포커스 미트 같은 경우 별로 그렇게 선호를 안 해요. 그죠. 그냥 같은 기술을 반복하는 거 그죠. 좋아하는 왜냐면 까넬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도 똑같은 컨비네이션들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타입이고 근데 이게 형님은 이제 제가 좀 진을 좀 빼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포커스로. 저는 미트를 보통 한 6라운드 막 8라운드 막 이렇게 치게 해요. 많이 치는 힘 빼야지 스파링한테 편해지고. 네. STS 소속 친구들이 자세가 되게 멋있어요. 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미국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기본을 조금 한국 방식 다르게 좀 이 각이 되게 날카롭게 나가는.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폼이 너무 안 좋으면 잘해도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저는 멋을 먹고 살아요. 약간 감성.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도 될까요? 저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거 한번 또 대신에 예, 어디 가요? 여기 요 얘기를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 그 화제잖아요. 어깨 터는 거.
설명이 안 되는데 잠깐만 일단 어깨를 잡으면 이게 설명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어깨를 어떻게 터냐고? 이렇게 우선 튕긴다고 좀 표현을 튕기는 했거든요. 거. 등으로 저는 예. 복싱을 한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등이 중요합니다. 팔의 힘이 아니라 예. 이 등으로 등이 네. 오, 여기가 이제 오. 팔에는 힘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면 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중심을 잡으시면 오. 더 강하게 치고 예. 싶으시면 가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속도를. 가속도를 높여주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형도 한번 해보세요. 회원들이 잘 알아들으세요. 속도를.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랑 네. 주먹은 좀 따로 놀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높여주면 이런 그렇죠. 그렇죠. 등이 하시니까 느낌을 하니까 튕기는 걸 여기에 잡는 포커스를. 저도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알려주기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복싱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냐. 여기. 살짝 앉아만 슬립이 돼요. 더킹이 돼. 여기서 롤링을 해주면 위빙이 돼. 제가 보기에는 상체는 가만히 있대. 하체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습관이 이제 제가 배웠을 때는 어퍼를 약간 마이크 타이슨 스타일을 쳐라. 그래서 무릎을 항상 이렇게 쓰라 그랬거든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때려라. 이거는 어찌 보면 슬립 예. 어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가 이거 회전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회전이 빠른데 주먹을 약하게 내기 어렵거든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이게 스트레이트, 커커, 그 무릎을 쓰려고 그러면 속도가 확실히 그렇죠. 죽더라고요. 템포가. 근데 그냥 몸 틀면서 그냥 들어요. 그냥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깨 터는 거는 뭐 어떻게 가르쳐줄 방법이 다 없다. 해보려고 하고. 하다 보면 네. 나온다. 네. 예. 연습을 하실 때는 좀 길게 해주는 거죠. 짧은 것보다. 우리 하도 옛날에 볼 때 마이크 타이슨 붙여서 치고 코에 멈추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배울 때. 고개 많이 숙이고. 예. 근데 마이크 타이슨 보면 진짜 여기서만 해. 여기서만. 맞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허리를 이렇게 빼면 멋이 없는 것 같아요. 넣어주고 눌러준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유지하면 자세가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엉덩이 조금만 빠져도 되게 엉거주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붙었을 때 더 넣어주면 다 가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스트레이트는 던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어퍼랑 훅은 튕긴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던져주고 튕겨주고 튕겨주고 던지시니까. 스트레이트도 등으로 친다 생각하시면 힘이 느껴지죠. 이거보다 사실 스트레이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툭. 그렇죠. 여기에 네. 툭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던지는 거. 만약에 더 파워 있게 치고 싶으시면 네. 가속도를 속도로.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로. 그렇죠. 세게 그렇죠. 때리려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폼과 똑같은 그렇죠. 그 움직임 안에서 파워를 내는 거죠. 그렇죠. 잘 치는 주먹들은 치면 돌아와요. 맞아. 근데 못 치는 주먹들은 땡기려고 해요. 항상 저는 타격을 끝까지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육준서 선수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진짜? 나는 본능적으로 너무 그걸 잘하는 것 같아. 힘도 좋은 거. 진짜로. 그냥 타고난 싸움꾼. 그러나 봐. 저는 잘생겨서 얼굴 되게 관리할 줄 알았어. 그 현장에서는 그냥 힘이 좋고 뭐 하니까 어떻게 넘겼나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보는데 눈을 안 감더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맞는데도 눈을 뜨고 있더라고. 내가 특수부대 출신. 그러니까 그런가 봐. 총알보다 주먹이 안 무섭다. 그 깃발을 찾는 게. 찾으면서. 엎어. 던지다. 훅은 뒤에 중심이 되죠. 뒷중심으로. 뒤 회전을 만들면서 뒷발이 디딤발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빼면. 그래가지고 원래 관장님은 미치할 때 엄청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편하네.
쫓아오게끔 만드시는 거. 엄청 쫓아요. 죽겠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맞을 거리. 예? 좋은데? 많은 문징이 필요 없어요. 더. 괜찮아요. 근데 힘이 딸리면 몸을 쓰게 되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몸을 안 써. 항상 이 여기만. 임팩트 같은 거는 좀 밑에 칠 때 항상 좀 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훅이 치면 훅이 피니시니까 가속도를 이걸 그냥 가속도를 내는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훅 스테이트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땅땅땅. 라스트. 앞을 갖자. 네, 진짜로 한번 마지막에. 네. 땅땅땅 마지막을. 네. 가속도만 내주면서 이렇게. 이거는 진짜 힘으로 치면 무조건 다치. 그냥 가속도로 치니까. 많은 힘을 안 쓰고도 그런 느낄 수가 있어. 거기서 맞는 것보다 더 넣는다는 느낌으로 치면 그렇지 임팩트.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야 잘 치는 주먹이. 힘으로 한번 쳐보겠어요. 힘으로 치는 주먹들은 잘 좋은 소리가 안 나. 피가 따라오게끔 네. 자, 오른손은 여기에 체중을 다리로 만들어. 패드는 가속도로. 다시. 다시. 보내줘. 오. 이것도 모션 없이. 이거 진짜 도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쓴 주먹을 네. 이걸로 많이 하니까 힘이 웨이트 하는 느낌이에요. 네. 이게 실전이에요. 네, 내가 볼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실제로 네, 저희 임팩트. 내 파워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제 이걸 많이 해야겠네. 이게 다른 브랜드는 있는데 이 브랜드 자, 레프트 바디 강연 한 번만 좀. 예. 또 스파링에서의 또 꽃 아닙니까? 네. 리버샷으로 다운. 왜냐면 바디를 맞으면 포기하고 싶은. 맞아요. 제가 그 성민님 할 때 특히 리버 같은 경우에는 찌른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위에서 던지는 이제 페이크 같은 경우는 던져주고 그렇죠. 바로 예. 임팩트가 들어가니까 페이크에 맞으면 확실히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예. 아래부터 들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타격이 들어가줘야 위가 이렇게 열릴 수가 있으니까 리버삭 같은 경우에는 찌른다. 이것도 똑같아요. 튕기는 찌르는 것처럼 느낌으로. 뽑는 느낌으로. 여기는 뽑는 느낌. 스윙보다 꽂는 느낌으로. 그 오른쪽 바디 같은 경우에는 네. 훅처럼 그냥 치시면 오른쪽 잡고요. 오른쪽. 근데 오른쪽 바디 같은 경우 잘안 맞고 잘안 가. 아. 데미지가 잘 없어. 근데 거의 되게 그쵸, 여기로 엉치로 맞춰. 들어가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훅처럼 치고 네. 여기는 삐르. 감아서 꽂아서. 네. 그리고 되게 많은 콤비네이션들이 이렇게.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빨리 나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털었는데. 자, 진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딱딱해 이게. 딱딱해서. 무섭죠 이게. 어이구 쑥.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보여야죠. 먹는다. 그러니까 중심이야. 딱 보면 중심이 딱 서게 있어. 근데 막 힘으로 치게 되면 몸이 이렇게 맞아. 살짝 해요. 그냥. 형님 이제는 더블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이 이거 월급 많이 받아요. 이거 회비 올려야 돼. 어이. 휘두르는 느낌? 휘두르는 느낌. 이 리액션 알겠다. 휘두르는 느낌. 진짜. 아니 진짜 거의 김동현급인데. 휘둘러. 진짜 리액션이 아니야 진짜. 리액션 아닙니다. 그래? 힘이 안 무너지니까 다음 중 맞아. 어디? 저 약간 신체 부조나 네. 저 같은 스타일 커버복싱 하는 사람한테 팁이 될 수 있는 기술 하나만 딱 저한테 전수를. 가드가 땅땅하게 하다 보면 네. 상대방이 느슨하게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 저는 좀 노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 뚫리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크게 칠 때 하고 바로 치는. 그럼 큰 데미지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까다로워지죠. 맞아. 중심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일단. 이 기술이 생긴 지 진짜 오래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오. 메이웨더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구멍 마술 제가 한번 보면서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엠 복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떤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 하면서 약간 내가 맛집 소개하듯이 근데 직접 눈으로 본 것과 이 선수 느껴본 느낌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얼마 만에 써보는 요즘 또 코보대를 하면 약간 애견남이라는 얘기 이게 생활 스포츠이기 때문에 보호를 무조건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안 다쳐야 내일 또 그럼요. 운동할 수 있어요. 웨이트도 마찬가지고 복싱도 마찬가지고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체급이 사실 위긴 하지만 밑에 치면서 또 힘을 좀 뺐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안 빠지실 것 같은데. 아니 보통 이렇게 해주시면 한 몇 프로 정도 해줍니까? 진도 복싱 하시면? 그냥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너무 봐주면 또 네, 그것도 뭐라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또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야 레벨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한 2개 정도? 네. 네, 한번
배좀 넣어주세요. 배 좀. 조금 더 세게 하셔도 됩니다. 좀 너무 봐주시는 거라서 지금 이제는 얼마나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복싱으로 오늘 처음 봤어요. 구멍 나가서 요즘에. 아예 복수보다 더 재밌네요. 토에서 떨어진 소리 들린다. 야 8개월 만에 하니까 야 너무 힘들어. 자 승민이한테 더 힘들어. 그때는 운동할 때는 잠깐만 내. 하다가 바다에서 들어왔는데 거의 마칠 때쯤. 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스파링 제일 재밌습니다. 진짜요. 또 체코 오시면 스크래요. 코리 한 3명이랑 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성민이한테 더 힘들었어요. 한번 부르려고요. 그 맛을 한번 좀. 홍성민 선수는 18호 스키라 그래야 되겠다. 제가 성민이를 되게 높게 사는 게 쉬는 날도 운동하러 오고 막 아 그래요. 체육관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아 진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라이트하게 하셨지만 느낌이 어떠셨는지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랑 다. 예. 아까 부족한 거라고 네네네. 딱 하나 봤었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아, 구부려서 그쵸. 그러니까 어퍼가 잘 맞아요, 열리는 맞아요. 타입이시 예, 예. 그게 딱 한 가지였고 네네네. 그리고 동작이 너무 페이크가 없다. 아 맞아. 근데 짬밥 아, 그 사이사이 주먹이 나오신 템포가 진짜 주먹으로 씌었으면은 정말 데미지가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진짜. 운동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스파링 해줘서 스텝이 보여주기 복싱.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또 복싱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저도 나가서 제일 자랑스러운 게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좀 어깨 좀 휘둘려 다닌다고. 가르치신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실전에 이렇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체육관을 하면서도 네. 내가 하고 싶은 체육관을 맞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좁다 보니까 애기들도 안 봤거든요. 아, 어른들의 약간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또 아이엠복스의 또 히어로 우리 또 김민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붐업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또 네. 다양한 또 활동을 하시면서 복싱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또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 불러주시면 또 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이런 이벤트를 할 때 한 번씩 또 놀러 오셔서 네.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예, 번창하시고 STS 복싱도 좋은 운동 네, 많이 알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진짜 다음에 스프레이 가지고 놀고 놀러 가려고. 기다려 주십시오. 정상민 선수와 우리 김민욱 선수의 한번 리매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